문제 재심은 가나다의 내용은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요약이고, 요약은 정말 간결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전제가 돼가지고 재심은 라 글에 나타난 화자 나의 봉순이와 어머니에 대한 태도, 심리 변화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게 개별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이라는 것은 동물을 대하는 기본적 가치관과 태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동물은 아니지만 등장인물 간에 특히 내가 봉순이와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까? 가. 자,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라는 건 사실은 사회의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법률적 권리, 사회적 권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네. 인간한테 주어진 권리를 동물에도 적용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 거야. 우선 국한시켰어. 도덕적으로.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자, 여기는 지금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건 분리고 차별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 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 그럼 인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자,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잖아. 이거는 마치 자동인형이 입력된 대로 내는 일종의 그냥 의미 없는 반응이다. 이 생각이 데카르트의 생각이란 말이야. 데카르트. 자동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 정도. 자, 시계가 째깍째깍거리는 소리.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냐? 부여하지 않죠. 그냥 시계는 째깍째깍 가는 거지요.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럽에서 마취 없이 이루어진 동물 실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작용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중에 없는 쪽, 데카르트의 어떤 이 논리고 그 동물에 대한 가치란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마취제 없이 이루어진 동물 실험, 이것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인간의 불만족스러운 자질을 동물에 빗대어 말한다. X 같은 놈. 바람직한 자질은 동물과 대비하여 돋보이게 한다. 그러면 이 바람직한 자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인간이 가져야 하는 것. 동물에는 없는 것. 동물이 없으니까 빗대어서 그런 자질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을 뭐와 같다. 뭐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과도하게 바라며 지속적인 성욕을 가지는 것,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연적 충동을 동물의 속성에 돌렸다. 그러면 동족끼리 전쟁하고 살생하는 거,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건 동물적이다. 부도덕하다. 뭐 이런 거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인간이 행위하고 있는 건데도 이거를 자연적 충동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속성에 비유하고 동물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이러한 구분은 사냥과 육식, 동물 실험을 정당화했다. 그러니까 저런 행위들 있잖아. 응? 사냥과 육식, 동물 실험 정당화했다. 위에서 말하는 데카르트의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인간과 동물 구분짓는 생각은 사람도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짓게 된다. 자, 이제 동물에 관한 구분이 결국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간성의 본질을 이성과 언어와 종교와 문화, 예절 등과 같이 특유의 자질로 정의하면 이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자는 인간 이하가 된다. 인간 이하의 존재는 사육하고 길들여야 하는 유용한 짐승이거나, 이것도 짐승이죠, 제거 대상이 된다. 맹수나 해충으로 여겨졌다. 동물의 노예와 사육화를 토대로
형성된 위계적 사고, 동물이나 동물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그리고 억압을 용인하고 억압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당성을 이렇게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를 인간이 인간에게 저질렀어. 그랬을 때 정당성의 논리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할 필요 없어. 인간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아. 부족해.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아니거나 동물이거나 인간으로서 부족하니까 내가 막 해도 돼. 라는 위계적 사고가 발현되는 게 그런 행동의 근거란 말이야. 자, 두 번째 내용까지 갔어. 가에서는 간단히 정리하면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없다.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데카르트의 사고를 중심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 나에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이분법이지 동물을 가치 없는 것, 열등한 존재,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방식, 이게 확장되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차별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하는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그런 행동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결국은 얘는 동물학대로부터 시작된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물학대가 연장선상에서 타인에게 저지르는 악행이나 아니면은 그 야만적 행동,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나의 제시문이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가하고 나는 대립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 다로 한번 가볼까? 다.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아까 쾌락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감정,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거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한 결과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 계량한다는 말이 수치로 나타내고 계산한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러면 개개인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했어. 어떤 사람은 굉장한 쾌락, 수치로 말한다면 10의 10.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저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지? 숙제를 안 해갖고 엄마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는구나. 엄청 아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과 행동과 인간의 생각이 왜 그런지를 계량화한 결과 그 심각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데 이성, 언어 구사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거기 행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이성적인 거, 언어 구사 능력, 그게 있냐 없냐 그런 게 아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통을 피하려 할 거고, 쾌락을 추구할 마음이 있으면 쾌락 추구를 위해서 그런 말과 행동,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거기에 이성이나 언어 구사 능력 같은 논리적인 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감정적 차원에 관한 그 관점이 그 말과 행동 혹은 생각을 규정하는데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 자, 따라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자, 금방 말한 게 뭐지? 이성과 감정 중에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물이 하는 이것도 일종의 감정이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의 말과 행동, 생각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다면 동물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계승한 밀도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칙 계율이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가학은 정반대지, 그지?
나하고 비슷하지요.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면 인간과 같은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인간처럼 대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자, 도덕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생각해봐. 윤리도덕은 뭔가 옳고 그르고 정당하고 부당하고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동물에게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우하고 유사하게,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정도로 대우해야 된다. 이 도덕적인 대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한 오늘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싱어는, 이 사람도 그러면 똑같겠지. 공리주의 사상, 벤담 밀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 이건 뭐 동물 포함 모든 존재, 도덕적으로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점점 세지고 있잖아. 벤담보다는 밀보다는 싱어가 동물에 대해서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도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다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동물도 고통을 느껴. 그러면 인간이 도덕행위를 해. 그렇다면 인간에게 도덕행위를 한다면 동물에게도 해야 된다. 고려 대상이다. 왜? 동물도 인간처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정상의 표현은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하는 대우, 그것과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상응하는 도덕적 대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따졌을 때 우리가 도덕적 존재로 동물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나다가 담고 있단 말이야. 됐죠? 네. 자, 이거 정리하면 되고, 라는 약간 별개이긴 하지만 여기도 비슷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대우 혹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볼까? 라 한번 보세요. 오늘 밤 아내 보내주고 싶구나. 나는 하마터면 어머니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할 뻔했다. 자, 하마터면이니까 하지 못했던 얘기인데 불쑥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나는 차마 그 얘기는 꺼내지 못했다. 전문업체를 알아보겠다는 말도, 주말에 가겠다는 말도,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 못했대. 나는 휴대전화를 든 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시동을 걸었다.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서부터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부천까지 1시간 반 남짓 걸렸다. 부천에서 가평까지 까지는 2시간이 더 걸릴 텐데, 선산이란 말이지. 죽은 개를 꼭 선산에 묻어야 한다는 말씀. 나는 나도 모르게 끙 소리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돌렸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데카르트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야. 네. 근데 그 데카르트만큼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그 강아지를 갖다가, 죽은 개를 선산에 묻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나하고 어머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죽은 개를 선산에 묻는 것에 대한 의문, 풀리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외곽순환도로 역시나 꽉 막혔다. 어머니와 16년째 함께 산 몰티즈 봉순이 몸이 예사롭지 않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맘때부터다.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눈가에 벌겋게 변해가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여름 어머니 생신 때 가보니 치매기가 역력했다. 똥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베란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지는가 하면 사료를 먹고 토하고 사료를 먹는 일을 반복했다. 관절염 때문에 예전처럼 소파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단도 내려가지 못했고 어머니의 표정은 묘하게도 봉순이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내 불안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볼까? 나는 봉순이를 처음 애견 매장에서 분양받아 어머니의 부에 맡긴 것은 바로 나였다. 환갑이 되자마자 간암으로 세상을 아버지의 빈자리를 나는 그런 식으로 메우려 했다. 남양주에서 막 신혼집을 꾸린 것도 그때였다. 아무래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으니까. 부천에서 떨어진 거기다가 신혼집을 마련한 거야.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봉순이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 예상대로 봉순이는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나갔다. 그런데
봉순이가 세상을 뜬 것이었다. 그러니 법규에 나온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사체를 처리하라는 말을 그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했다. 이 봉순이가 했던 이 아버지의 빈자리 그 역할을 훌륭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려견 사체는 종량제에다 버려도 돼. 그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한 건 너무 뭐랄까 비인간적이죠. 그리고 그 봉순이를 전혀 도덕적 존재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카르트하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그럭저럭 구덩이 형태를 갖춰갈 때쯤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흘 전쯤에 말이다. 봉순이가 눈 감기 사흘 전쯤에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내 베개에서 옆에 가만히 엎드려 빤히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잠결에 얘를 안아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봉순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 나는 삼날에 걸린 커다란 돌뿌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돌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봉순이를 왈칵 안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가 봉순이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내 양말 두 짝 얌전하게 놓여 있는 거야. 어머니는 계속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사람한테 1년이 강아지한테는 7년이래. 봉순이는 7년도 더 넘게 아픈 몸으로 내 옆을 지켜준 거야. 내 양말 제 몸에 데워주면서. 나는 묵묵히 계속 삽질만 했다. 내가 파고 있는 어두운 구덩이가 어쩐지 꼭 내 마음처럼 어두웠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가나다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데카르트냐 아니면 벤담 밀 싱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지. 자, 일단 550자 정도니까 한 250자에서 300자 정도는 요약으로 하면 되겠어. 가나다니까 간결하게 하면 뭐 100자겠지만 그게 분량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알았니? 네. 그 다음에 봉순이가 죽었는데 내가 봉순이와 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 아까 나왔던 눈물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라 얘기를 잠깐 해볼까? 라에서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의문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 거리 얘기하고 시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봉순이에 대한 태도보다는 그런 그 선산이라는 그 공간에 묻혀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고 또 그다음에 귀찮은 것도 있고 귀찮음 이런 것 때문에 법규에 나온 대로 쓰레기 종량제에다가 봉순이의 사체를 처리했으면 물론 말은 못했죠. 알았니? 네. 자, 그래서 의문을 품었다가 그러니까 의문을 품었다는 얘기는 그 선산에 묻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알았니? 그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가 사흘 전에 겪었던 이런 내용 있지. 이걸 들으면서 아마 그 나의 어떤 봉순이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빈자리, 요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대체시켰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이용이지, 이용. 네. 이용한 거지, 봉순이를.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봉순이한테 맡겼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그걸 훌륭히 처리한 봉순이는 자기가 생각한 짐승, 반려견, 그냥 본질적인 의미의 반려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졌고요. 또 실제로 선산에 가서 묻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단순히 짐승, 반려견이 아니라 아버지의 빈자리를 훌륭히 채웠던 어떤 마치 자식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바뀐 거야. 이게 태도의 변화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활용하여라는 요게 약간 눈에 걸려.
그러면 위에 가나다의 내용을 가지고 요걸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강아지 1년은 사람으로 치면 7년이라고 그랬어. 사람으로 치면 7년. 이 7년이라는 것은 강아지가 그 원래 그 나이보다 훨씬 더 고령이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물 봉순이는 내가 봉순이를 바라봤을 때 그 금방 말했어. 짐승, 동물, 그냥 그저 그 자식의 역할을 대체시키려고 자신의 이용한 거잖아. 이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봉순이는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타자. 봉순이 입장에서 타자는 어머니. 알았니? 타자 중심의 어떤 그 역할을 다 한 거지. 역할을 다 했단 말이야. 타자 중심의 역할. 본인이 아니고 반려견으로서 타자 중심. 어머니를 위로하고 아버지의 빈자리, 자식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뭐 이런 부분의 역할을 다 했다고. 그거를 나는 공감했단 말이야. 아, 맞아. 그랬어.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공감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따진다면 봉순이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 존재로서의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때문에 거기서 말한 대로 공감이라는 걸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봉순이에 대해서 공감을 느낀 건 뭘까요? 그러면 눈물을 흘린 건 왜일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봉순이라는 존재의 역할,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뭔가 위안을 주는 존재, 자식이나 그 자식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야. 두 번째는 타자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느꼈던 짐승, 동물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이제 쓰레기 봉투가 짐승, 동물이라는 생각이었다면 나중에는 그 자신의 역할을 대체했던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도덕적 존재로 고려해야 되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건 다에서 나오잖아. 다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의 태도는 도덕적 존재로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봉순이를 바라보고 있는 윤리적인 면에 관련된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알았어? 그만하지? 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3번 저 예시답 한번 보자. 가에서는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 관점이 동물에 대한 관점이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 데카르트 얘기까지는 안 쓰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요약이 됐다고. 반대로 나의 태도는 기준이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이게 기준이야.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동물의 경우 열등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닐 수밖에 없겠지, 그치?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의 관계는 가하고 정반대 논리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 위에서 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동물이라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할 거고, 이게 인간에게 확장되면 다른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차별, 당연하죠. 쟤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어. 동물 같은 존재야. 이런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니까 제시문 관계는 상반된 관계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도덕적 행위,
인간에게 그 권리를 존중하는 도덕적 행위가 있다면 동물 역시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게 나 제시문이라고. 정반대에 있다. 다하는, 자, 동물은 고통을 느껴. 이 감정이거든. 감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야. 그렇다면 동물 역시 인간 행위의 도덕적 대상에 그 범주에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는 건 이게 확장됐다는 얘기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고려, 도덕적 대상으로서 이렇게 대접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화됐죠. 나의 생각보다 더 강화됐어, 확대됐어. 자, 라 한번 볼까? 라에서 죽은 봉순이를 선산에 묻겠다는 어머니의 뜻, 그리고 법대로 봉순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처리하려는 내 생각 때문에 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어머니가 죽은 봉순이의 마지막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단순히 반려견으로 본 게 아니죠. 자기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자식이 없을 때 자식 역할, 마음의 든든함 이런 걸 준 존재란 말이야. 그럼 자식과 같은 존재야. 근데 이거 봐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거는 내가 그냥 동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동물.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법대로 한다는 얘기는 의미 부여가 없단 말이야. 전혀. 자, 그랬는데 묻을 때 있잖아. 봉순이를 묻을 때 봉순이가 7년이나 아픈 몸으로 자신을 지켰다는 어머니의 말. 봉순이를 단순히 짐승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이 불편함 쪽으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죽은 사체니까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무의미한, 그러니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죄책감이 아니었거든. 네. 근데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봉순이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변화했어, 심리 태도. 사람의 1년은 강아지에게 7년이라는 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자식들 대신하여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운 봉순이가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는 심정적인 공감으로 바뀌게 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이 심정적 공감은 결국 윤리적 인식이라고 봐야 되겠지. 다해서 뭐라 했냐면, 자, 나에게 감정을 지닌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다는 뜻이다. 다의 관점으로 얘를 해석하면 윤리적 인식이 생겼다. 얘는 윤리적 인식이 왜 생겼다? 봉순이를 단지 동물 짐승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자를 위한 존재. 여기서 타자는 누굴까? 어머니겠지. 내 대신한 타자를 위한 존재. 내가 어머니를 해야 될 거, 그 빈자리, 그걸 채웠어야 하는데 봉순이가 했고, 그 봉순이가 한 것은 타자를 위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행동이라면 여기에서 봉순이는 감정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있잖아. 봉순이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뜻이야. 봉순이가 무슨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정을 지녔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빈자리를 채워주는, 위로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물이 위로하건 인간이 위로하건 자식이 위로하건 위로했다는 그 자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타인에 대한 심정적인 위로를 가진 건 사람도 비슷한 감정이 있고요. 사람처럼 비슷한 감정이 있고요. 그렇다면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는 게 도덕적 존재로 고려해야 될 존재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윤리적 인식이 생겼다는 뜻으로 다제심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네.